한 번이라도 화물차를 사거나 아니면 팔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거의 20년 이상의, 거의 23년의 노하우가 이 영상 하나에 전부 다 녹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헤이맨은 정확히 2001년도부터 중고차 수출을 했고요. 화물차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화물차를 사보고 정말 많은 화물차를 해외로 수출을 보냈어요. 보통 처음 시작은 언제부터 했냐면 우리 그 93년도, 92년도, 93년도에 포토가 이렇게 사각 램프에서 아마 동그랗게 바뀌었을 거고요. 그리고 2000년도 들어서면서 아마 개구리 포토가 나왔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이제 신형 포토랑 이제 봉고3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08년도가 넘어서면서 2009년도부터는 CRDI 엔진을 장착한 화물차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도부터 이제 정부에서는 더 이상 디젤 만들지 마! 라고 해서 지금은 LPG랑 전기 화물차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헤이맨은 이 대한민국 화물차와 거의 뭐 생애를 같이 한 뭐 그런 정도인데, 헤이맨이 느낀 화물차는 솔직히 요즘 시세가 너무 비쌉니다. 깜짝 놀랐어요. 10년 된 화물차도 보통 기본이 1000만 원이고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어렵거나 힘들면 화물차라도 하나 사가지고 어디 뭐 막일이라도 좀 다닐까 생각을 해서 뭐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화물차들을 좀 구입하거나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화물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세가 올랐나 봤더니 화물차 시세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2023년 정도 경에 정부에서 화물차는 LPG랑 전기만 해 라고 하면서 기존에 디젤 차들이 완전 찌그러질 줄 알았는데 얘네들 금액이 쫙 해서 올랐습니다. 왜 올랐냐? 일단 전기 화물차는요, 충전을 너무 자주 해야 돼요. 이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200km 조금 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200km를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충전을 해야 되고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전기 화물차는 약간 애매한 상태고요. 새 차 수준의 차량이 이렇게 나오죠. 보통 3년 지난 차량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엔 3년이 안 지났는데도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나왔어요. 실제로 경매장에 들어오는 화물차 중에 1년, 2년 차 화물차들은요,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요. 뭐 경매장 싸다고 그러더만 싸지도 않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비쌉니다. 여기 경매장이 여기 P1, 2, 3, 4, 5, 6부터 쫙이 한 200m 정도 되는데요, 여기까지 화물차들이 쫙 다 서 있어요. 그 정도로 화물차 거래량이 많고 화물차가 도매로 팔려 나가는. 근데 얘네 뭐지? 얘 각각 이 고춧가루가 몇 개씩 껴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물차가 쫙 끝까지 있습니다. 화물차 중에 무조건 잘 나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탑차 화물차는 얘는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매매상에 가서 이 탑차 화물차를 사러 갈 때는 약간 그 거만하게 거드름을 피면서 살까 말까의 그 스킬을 시전을 하셔도 딜러분은 어쩔 줄 몰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탑차 화물차는 한번 딱 들어오면 오래 묶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딜러분들이 3개월이 넘어가는 이 탑차들은 그냥 아예 구조 변경을 해버려요. 한 200만 원 정도 주면 뒤에 화물 적재함 올리고요, 구조 변경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일반인들은 몰라요. 조금 눈치 있는 분들은 아는데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고요. 탑차 화물차 중에서도 요런 거는 이제 뭐 더 안 팔립니다. 이게 당시에는 쿠팡 로켓 배송이 썼던 건데 요즘은 디젤 화물차도 뭐가 잘 나가냐면 요 탑이 요 높이, 그러니까 아파트 2m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높이의 수준의 화물차, 이 탑차는요 없어서 못 팔아요. 없어서. 혹시라도 그런 화물차 탑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파실 때 조금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높은 가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파셔도 오케이. 하지만 그냥 이런 탑차다, 이거는 뭐 딜러분이 가져간다라고 하면 바로 깎아주고 그래도 바로 팔아야 되는 게 이 화물차 탑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딸린다라고 하는 요 화물차는 요 카고 차량들이고요. 이런 차량이 이제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차량이에요. 단 요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2단 리프트 같아요. 이게 리프트가 1단이 있고 2단 리프트가 있는데 여기 리프트 유압 장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때는 요게 달려 있으면 더 비싸게 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통 150에서 200 정도, 심지어는 250만 원까지 들어가요, 이 비용이. 하지만 차를 팔 때는
얘는 완전 마이너스예요. 이거 있으면요 아예 거래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기존 금액에서 훨씬 더 싸야지 거래를 합니다. 요건 이제 수요가 한정돼 있고 우리가 화물을 실을 때마다 이걸 계속 작동을 해서는 불편해서 못 쓰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팔 때 야 뭐 리프트도 있는데 라고 하지만 안 팔립니다. 마이너스 요소예요. 사실 때도 굳이 리프트가 필요하지 않으면 리프트 차는 안 사시는 게 맞아요. 이 적재함 잘못하면 통째로 다 갈아야 됩니다. 적재함 가려면 요게 중고로 해도 한 90만원 정도, 새거가 한 120만원 정도, 적재함 바닥 철판까지 해서 그 정도 비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지금 탑차도 나름대로 수리를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안 팔리니까 경매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탑차는 수리를 할 게 아니라 적재함 카고로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탑차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안 팔리고 거래도 많이 되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요런 EV 얘는 이런 1년이나 2년 그 정도 된 EV 이 화물차, 이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제주도에 있는 우리 처남이 전기 화물차 중고를 얘기하길래 무조건 새 거를 사야 되는 차량입니다. 이거는 중고 사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거의 없어요. 정말 중고로 사서 메리트가 없는 차량이 바로 이 전기 화물차예요. 그리고 이 화물차 중에 이 더블캡, 생각보다 더블캡 화물차 가격이 금액이 낮아서 일반 화물이랑은 뭐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보면 화물차 정말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쌀 수밖에 없지. 얘는 그나마 이제 깔끔합니다. 뭐 딱히 할 게 없고요. 얘 EV, 얘 가격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얘는 더블 캡이고 얘는 뭐 잘 안 팔리는 애고 얘는 카고고 이렇게 쭉 있고요. 화물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제 가끔가다 화물차 보면 엄청 지저분한 차량들이 있는데 엄청 지저분한 차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물차를 타다가 팔 때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KT에서 깨끗한 차들이 많이 나왔네. 야, 이건 정말 깨끗하다. 근데 이렇게 깨끗하면 가격이 싸지 않아요. 생각보다 비싸. 이 뭐 솔직히 경매장 좀 싸게 사러 온 건데 비싸면 좀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가져가면 따로 뭐 광택도 할 것도 없고 그냥 스티커 정도만 떼고 팔아도 되니까 딜러분들이 할 일이 없죠. 쭉 화물차 좀 많이 지저분한 화물차가 있어야 제가 요 화물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한 화물차들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원래 화물차들이 대부분 깨끗하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화물차를 팔 때 여러분들이 손해를 되게 많이 보셔서 제가 그거를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얘도 다 깨끗하네. 아니 왜 지저분한 화물차가 없냐고. 있어야 내가 뭐를 해드리는데 아마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을 텐데요. 여러분 혹시 화물차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 말고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물차를 판매하려고 이제 중고차 딜러분한테 연락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통 뭐 딜러분이 전화상으로 아니면 사진상으로 뭐 1,000만 원을 얘기했다. 그러면 실제로 와서 대충 한번 둘러보고 감가가 100만 원 정도 들어가도요. 이 화물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무조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고차 딜러분들은 화물차만 전문적으로 사러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중고차 딜러분이 와서 화물차는 감가를 해도 그냥 웬만하면 100만 원 정도는 그냥 낮춰주는 그런 좀 타입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화물차들은 깨끗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보면 요 지금 판넬 이렇게 다 녹슬었잖아요. 요거 전부 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요 정도면 그냥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그냥 퍼터 바르고 진행해도 되는 정도 수준인데 이제 이걸 교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앞에 이 헤드 있잖아요. 앞 대가리라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거 올도색 하는데 뭐 한 50만 원에서 뭐 한 6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깨끗하게. 물론 이제 여기저기가 막 사가 있고 그런 비용이 좀 덜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적재함 같은 경우도 적재함 이 틀 있죠. 요 틀을 전부 다 밑에 요 틀을 전부 다 수리하고 앞에 헤드랑 뒤에 요 사다리 요거까지 다 수리하는데 우리가 비용이 한 60이면은 일반적으로 합니다. 조금 더 나오면 뭐 한 70까지 나오기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날개 있죠. 날개 3개 그리고 적재함 바닥 철판까지 해서 평균 55만 원, 6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이 차량을 외관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한 110에서 120이면은
그냥 이 차량은 완전 새 차처럼 변하는 거예요. 거의 준 새 차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관 상태만 봤을 때 이 차량은 새 차처럼 만드는데 120이면 그냥 새 차 돼요. 거의 새 차예요. 매매상사에 서 있는, 아니 뭐 그래요, 엄청 새 차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차 상태가 안 좋고 이런다라고 하면요, 일반 소비자들은 뭐 200, 300까지도 감가를 해주죠. 그래서 딜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고요. 유리 같은 경우도 뭐 정품으로 하면 20 얼마 이렇게 갈 텐데, 실제로 우리 이제 업자들은 뭐 10만 원대 초반 그 정도면 유리 교체가 가능합니다. 딱히 뭐 비싼 유리를 할 필요 없잖아요. 매매상에서 파는 건데. 그래서 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살 때는 제값 다 주고 사고요, 팔 때는 거의 개값에 파는 게 이 화물차 시장이에요. 그만큼 중고차 딜러분들이나 요걸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이걸 사고 판매하시는 분들의 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차량이 바로 요 화물차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화물차가 되게 많이 나왔고, 이 KT에서 나오는 화물차들은 정말 관리 상태가 좋네요. 지금이라도 바로 그냥 가져가서 뭐 광택을 내든 광택을 안 내든 하고 그냥 타고 다녀도 될 정도로 굉장히 차 상태가 좋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나 SUV 뭐 이런 차량에 비해서 화물차의 세계는 생각보다 모르시는 사항이 되게 많아요.